오늘은요, 제목을 적지 않고 먼저 그 병에 대한 증상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두통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고, 두 번째, 두중. 머리가 흔들리네. 두중은 뭘까요? 예, 머리가 묵직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난다. 윙윙 소리가 난다 라는 이명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거리는 하는 이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자꾸 나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황태. 뭘까요? 혓바닥이 누래지는 거. 더불어 백태도 들어갑니다. 하얗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눈꺼풀이 막 떨리는 거. 눈꺼풀이 자기도 모르게 확 떨리는 거 동계라 그러죠. 눈꺼풀이 팍 떨려요. 내지는 입술이 떨리기도 하고 턱 근육이 팔팔 떨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막 입술이 팍 떠는 사람들이 있고 턱 근육이 팔팔 떨리는 거. 그런 동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소화불량 이런 느낌을 계속 호소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어깨 아픈 거, 견비통이라 그러죠. 견비통. 저는 요새 지금 팔꿈치가 요새 좀 아파가지고 이런 거는 요새 엘보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있는데 하여튼 요런 증상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요. 손발이. 요런 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죠. 수족냉증. 그 다음에 열 번째, 변비. 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증상들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겁니다. 뭐 생명 좌지우지 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변비에 또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더라. 설사를 잘 하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손발저림. 손과 발이 자주 저린다. 손발이 저린다 하는 느낌들. 그 다음에 13번째는 불면증.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뭐 어쩌다가 있는 불면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쩌다 하는 불면증은 우리가 생각이 많거나 걱정이 많거나 지나치게 피곤해 버리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주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불면증을 느낀다. 그 다음에 요 14번째는 등이 잘 굽는다. 등이 잘 굽는다. 그 다음에 15번째가 신트림이 자주 난다. 신트림이 자주 난다. 이거는 제가 있어요. 저도 신트림 옷이 자주 나가지고 가끔씩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째는 부종이 있다. 부종 뭡니까? 손발이 붓는 거. 이게 손발만 아닙니다.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요. 특히 눈두덩이, 눈 주위에 그런 쪽에 잘 붓는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가 있다. 알레르기 증상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인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있었는데 가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다. 고기를 못 먹어요, 친구는. 고기를. 그런데 고기 자체를 못 먹는 것 뿐만 아니고 이 고기가 어떤 음식 속에 들어있는 거, 예를 들자면은 뭐 햄버거 속에 고기 들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짜장면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도 알레르기 반이 나가지고 뒤집어진대요. 속이 막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고기 자체를 아예 안 먹더라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이거는 우리 뭐라 합니까? 일반적으로 갱년기 있을 때, 갱년기 여성들한테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죠?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19번째는 피부의 이상 반응들, 트러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생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번째는 저혈압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성들에 나타나는 거죠. 생리불순, 딱 갱년기 증상이죠. 생리불순. 그 다음에 또는 만성피로. 항상 피로해.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여기 해당되는 증상이 몇 개가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자,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소하게도 다한증, 소양증, 그럼 오심, 구토, 복통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거 약간 22가지를 이렇게 늘어봤는데, 자, 이거 뭐 같습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나왔어요. 갱년기가 있는 사람 이런 증상이 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갱년기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여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증상이 남자한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에게도. 그리고 또 갱년기를 하면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초에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대한테 나타났다. 20대, 30대에 나타났고, 또 60대, 70대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갱년기라고 말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22가지 증상 중에서, 여기 적힌 22가지 증상 중에서 약 한 3가지 이상, 내지는 3가지 이상에서 6가지 정도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을, 뭘까요? 제가 전에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부정, 수소, 증후군. 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쉬운 말로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부정수소 증후군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요런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 6가지 정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3가지 정도 있다 하면은 의심해야 되고, 6가지 있다 하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지금까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이 원인이다. 원인, 식습관. 결국 먹는 게 문제란 얘기죠. 그죠? 식습관이 문제인데, 이 식습관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정백, 식품 위주 식사. 정백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백식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나치게 가공한 음식들. 대표적인 정백식품이 뭘까요? 그렇죠. 백미입니다. 백미, 흰밥. 자, 그럼 제가 한번 적어봅시다. 또 오늘 정백식품 어떤 거냐? 백미, 백설탕, 백밀가루, 그 다음에 조미료, 그 다음에 백소금.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소금. 그럼 마지막에 뭘까요? 그렇죠. 식용유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쉬운 거. 6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정백 가공식품입니다. 백미, 백설탕, 백밀가루, 조미료, 백소금, 식용유. 이런 것들 위주의 식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잘 나타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인스턴트 위주 식사는 나는 안 하는데 갈 수도 있지만은 안 하기 힘들죠. 뭘까요? 바로 라면, 햄버거, 이런 그런 종류를 볼 수가 있죠. 우리 집에서 하기 쉬운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바로바로 조리해서 먹는 것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스턴트 하면 또 들어가는 게 있죠. 패스트푸드. 얼른 조리해가지고 얼른 먹을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나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음식의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신경 실조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말 그대로 하면 자율신경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조됐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들이죠. 자, 자율신경이란 건 뭐냐? 자율신경이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 그러죠. 자율신경.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인체의 모든 활동은 거의 대부분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되는 위장에서 소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간에서 음식물을 해독하는 것들, 그 다음에 폐에서 호흡하는 것들, 심장이 뛰는 것들, 그 다음에 신장에서 우리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행동들, 방광에서 소변을 마렵다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조절하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이 지배를 받아요. 이거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은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맞았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제가 앞에 이야기한 22가지 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은 심각한 병으로 진화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잘 관찰하시고 체크를 하고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몸을 관장하고 있는 자율신경, 몸 안에 있는 것. 사람들이 외부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하고 이 제스처하는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걷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자율신경도 보면은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감과 부교감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 몸은 통제 조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일단 식습관이 가장 크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정백식품 위주의 식사, 그 다음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서양화된 식습관 때문에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치료하려면 왜 해야 될까? 치료하려는 거는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감마 오리자놀, 감마 오리지널 아닙니다. 오리자놀 하는 게 있어요. 감마 오리자놀. 이게 이 영양소가 필요로 해요. 이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뭔가? 바로 현미입니다. 현미. 백미에 반대 현미쌀 속에 감마 오리자놀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위주의 식습관이 꼭 필요하죠.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현미가 좋다는 이유 뭐냐면 그 백미에는 없고 현미에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쌀눈. 그 쌀눈, 그러니까 베아라 그러죠. 베아. 여기에 감마 오리지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감마 오리지널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또 필요한 것이 토코페롤. 오랜만에 원료가 되는 토코페롤과 비타민 B. 근데 B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B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해요. 컴플렉스가 뭐냐면은 어떤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비타민 B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B1, B2, B3, B5, B6, B7, B9, B12 약 17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B 종류가. 그래서 B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타민 B군, 무리군자입니다. 그 다음에 토코페롤 아까 앞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감마 오리지널, 토코페롤, 비타민 B 컴플렉스, B군 요 세 가지가 우리 몸에서는 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게 제일 쉬운 것이 현미밥이기 때문에, 현미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백식품을 하지 마시고 통곡식으로 된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증상들. 근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거는 증상이 있고 나서 병이 와요. 증상이 있고 병이 오고 그 다음 뭡니까? 병을 못 고치면 죽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죽는 건 사고밖에 없어요. 아파서 죽었다 하면은, 아파서 죽었다 하면 그 중간에 두 가지 단계가 빠진 거야. 사람 멀쩡하다가 아프다가 무슨 증상이 나타났다가 병이 돼가지고 치료하다가 내지는 치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서 잘해야 되지, 중간 단계를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대처하게 되면은 저기 중국 하남성 북단에 있는 좋은 산이 있겠죠. 예? 중국 하남성 북단에 산이라 했는데, 그렇지, 북망산입니다. 북망산. 자, 북망산 안 가려면은요, 이런 증상들 나타났을 때 빨리빨리 체크를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다 이겁니다.